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공개한 핵탄두는 모형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서울 해방작전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이 마치 자국의 핵 홍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구형의 물체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요? 거듭해서 북한 매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도됐다시피 최근 이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무기 연구 부문 전문가들을 만나서 병기화 사업 지도라는 것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서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말의 진위, 내용 여부를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이제 같은 날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제 어떤 골프공 모양의 좀 대형 은색 구 모양인데요. 은색 골프공 모양의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이 물체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공개되었던 장면들을 봤을 때 실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모형에 가깝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우세했는데요. 바로 그런 국제사회의 분석에 대해서 이제 북한 매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먼저 북한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의 한 군관에 따르면 이제 성군조선의 핵무기들은 이제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천치들이 꾸며낸 듯한 모형이 아니다. 이제 실물이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런 곧이어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도 이제 최근 이제 11자 보도에서 이번에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어떤 이제 핵탄두의 실물이 공개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어떤 과거의 언급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어떤 근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섰고요. 이런 모습에 비춰보면 북한이 이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애초에 그런 사진을 보여준 것 자체가 어떤 핵 개발 능력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핵 위협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 단장님, 북한이 왜 이렇게 자신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국제사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하는 것을 축제 모양으로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정도까지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에는 한 봐라. 진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물이다. 이것 보고선도 못 믿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핵 개발이 성공하고 나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소요되던 여러 가지 재원을 경제 발전 쪽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핵 개발이 성공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쾌거다라고 선전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미연합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강화된 이 시기에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 속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라든지 불안감 같은 것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대내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갈 협박을 하고 국제사회에다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것이 비록 공갈이라 하더라도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국가 생존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불리한 입장에서 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닥칠 수 있는 어떤 경우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과시 의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북한은 공공연히 핵으로 미국 본토까지 초토화해버릴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지역을 또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백악관을 겨냥했다는 보도는 이제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북한이 언급한 지역은 미국 뉴욕주 중심부의 맨하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영일이라는 핵과학자가 대외 선전용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내놓은 글에 담겨 있는 표현들인데요. 우리의 수소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려서 맨해튼 지역 상공에 떨어지게 된다면 맨해튼 지역 주민들이
바로 이제 직사할 것이고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위협적인 위협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된 핵탄두를 이미 갖고 있다. 그런 모든 무기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들을 다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도 말을 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그런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암시도 내놓았고요. 또 앞으로도 다양한 핵무기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던가 측면에서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로 이제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위협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미국 어떤 경제의 중심지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 지역을 겨냥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에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 정도다. 그러니까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우리랑 얘기 좀 하자. 협상 좀 하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속내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맨하탄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향한 초강수를 둔 것 같아요. 그 맨하탄이라 하는 것이 이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금융의 그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UN 본부도 위치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 맨하탄이라고 이야기하면 9.11 테러를 먼저 연상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항공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소위 자본주의의 상징, 자유신영의 상징이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2개를 갖다가 완전히 폭발을 했습니다. 그 폭발했던 그 장면은 소위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완전히 형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맨하탄을 갖다가 언급한 것은 그때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니네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위협적인 발언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그 미국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미국이 참 대화를 그 북한이 유도하는 대로 대화를 해 나가면 괜찮겠지만 미국 내에 그 엄청난 그 반대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대북 더욱더 강경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미국의 지역까지 특정해서 위협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겁니까? 그렇죠. 미국의 소위 우리가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 미국의 서해안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동부에 있는 맨하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내포하면서 또 아주 미국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자극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또 한반도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존 C. 스테니스호가 또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게 느껴지던데요. 어떤 항모입니까? 미국의 전략 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이제 해군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스테니스호는 10만 3천 톤 규모라 그러고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입니다. 길이가 333m, 그리고 폭이 78m에 승조원이 6,500명 규모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비행갑판 면적이 축구장의 한 3배 규모라고 그러고요. 미 해군의 호넷 전투기라든가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포함해서 한 80대 규모의 항공기가 있으면서 자유롭게 뜨고 내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 또 주목할 부분은 스테니스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스테니스 항모뿐만이 아니라 포함된 이제 전체적인 부대가 있으니까요. 부대는 이제 미 해군 녹색 전단의 핵심 부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슨 의미인고 하니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이제 극도의 수준으로 높인 그런 부분이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되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인 1월 10일에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한국에 전개됐고요. 그리고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9일 만인 지난달 16일에 이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이제 한반도에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에는 스텔스 전투기죠. F-22 4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고요. 이처럼 미국의 있던 주요한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잇따라 연달아서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맞서서 한국의 방어 의지, 미국의 방어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는 동안 북한의 반발이 더 심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에 네. 북한은 여러 가지 카드를 포함한 그런 반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연습을 할 때마다 반복되어 오던 거지만 이번에 특히 네.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그 직후에 연합연습이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그 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을 바라본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인지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아연실색하게 할 만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대는 적들의 평양 진격을 노린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 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 타격 전술에는 우리식의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네, 이 기자, 북한이 남조선 전 지역 해방 작전 네, 이렇게 언급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북한군 총참모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서울 해방 작전을 언급한 배경과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이제 해당되는 기관이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2일에 나온 이 성명 발표가 이제 그 기관 명의의 첫 번째 성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한미 연합훈련 앞서서 이제 한미 해병대가 이제 북한 지역으로의 상륙 작전 이후에 내륙 진격 작전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그런 식의 어떤 계획들이 보도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미한국 해병대의 쌍용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쌍용 훈련의 내용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해안으로 침투해서 그리고 북한 주요 지역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과거보다 좀 더 강화된 차원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이 이 부분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난을 내놓은 것이고요.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총참모부는 성명에서 평양 진격을 노린 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의 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위협했고요.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의 움직임이 보이기만 하면 적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봉쇄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가 북한의 혁명 무력은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위협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런 모습은 아까 이제 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히 강하게 사상 최대 규모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훈련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이렇게 비난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또 이렇게 좀 더 강화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북한 군부 내에서도 북한 당국 내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큰 부담감,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이 커지니까 우린 겁먹지 않았다, 두렵지 그렇죠. 않다 이런 의도로 어떻게 보면 맞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북한 총참모부는 타격 대상도 거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각부터 전선 동부, 중부, 소부에 위치한 1차 연합 타격 부대들은 쌍용 훈련에 투입된 적 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 타격 작전 수행회로 이행할 것이다. 평양 진격 작전에 투입된 자들도 이를 고안해낸 음모에 속을 들도 가차없이 불마당질 해버리려는 우리 군대의 보복 의지는 더팀없다.
네, 권 단장님, 평양 진격 작전에 투입된 자들을 타격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앞서 이 기자도 쌍용 훈련에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명칭의 훈련이 정말 있습니까? 글쎄요, 평양 지역을 뭐 고립한다, 북한 정권 지도부를 갖다가 제거한다, 고립시킨다, 뭐 이러한 것은 군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군사작전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진공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일부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뭐 평양으로 진공한다, 어디 뭐 청진으로 진공한다 이런 말은 그 진공을 하는 부대의 직접 계획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북한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포괄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과거에 이제 북쪽에서 상당히 알러지성 반응을 일으켰던 뭐 참수 작전이니 쪽집게시 타격 작전이니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생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또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륙작전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평양으로 진공하기 위한 어떤 모습의 것으로 동일시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김정은은 서울 해방 작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대의 군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땅크병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적진을 진뭉개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하여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꽂은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 312호 영웅 땅크병들의 싸움 본띠와 투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정은이 류경수 탱크사단 군인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니까 6.25 전쟁 당시에 서울로 가장 먼저 돌입한 부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탱크사단이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유경수 전차 부대다 그러면 6.25 전쟁 때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했는 그 전차 부대를 칭합니다. 그리고 유경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그 부대장이었는데 김일성과 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항일 유격전에서 같이 전투를 했던 그런 전투 동료입니다. 그 사람이 이끌었던 부대이기 때문에 유경수 부대라고 그러고 105 전차 사단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이 부대는 전투력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최신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별히 김일성이 성군 정치를 발표할 때 그때도 이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성군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한다든지 군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번에 김정은이도 이 105 전차사단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차부대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이 과거의 소련에 OMG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전선에 어떤 그 보병부대가 돌파구를 형성하고 충분히 기계화 부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고 나면 그다음에 뒤에 보유하고 있던 전차 부대가 그대로 중심 깊게 기동을 하면서 완전히 상대방을 갖다 마비시킨다 하는 그런 전술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차 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부터 최신 전차까지. 그중에 이제 105 전차 부대는 그 상징적인 서울을 점령했던 부대로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심리전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네.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또 한 방편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이렇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6호급 잠수정이 지난주 초에 실종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앞서 이제 북한 잠수정 한 척이 지난주 초에 이제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외신 주요 매체들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종된 잠수정은 그러니까 6호급 한 70톤 규모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교신이 끊어진 상태로 이제 바닷속으로 잠겨서 표류하고 있거나 혹은 완전히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제 잠수정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북한 군 쪽에서 잠수정을 수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항공기 등등을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군 당국은 잠수정이 작전 중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면밀히 후속 상황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잠수정은 이제 이 6호급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잠수정을 공작원을 후방 지역으로 은밀히 이제 침투시키는 데 주로 이제 사용된다 그러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작전을 나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북한의 잠수정은 일반적으로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호급 잠수정은 이제 좀 배경 정보를 보면 승조원 2명과 이제 공작원 6명 정도가 탈 수 있다 그러고요. 전체 길이는 한 21m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북한군은 이제 6호급을 포함해서 총 70척 규모의 이제 잠수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의 잠수함이라고 하면 이제 탄도미사일, 이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장착 여부가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죠. 북한 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 탄도미사일 장착을 하려면 좀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톤급 이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포함 정도의 잠수함에 이제 장착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실종된 잠수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벌어진 후에 남과 북이 협상을 벌이는 동안 북한의 잠수정이 다 물 아래로 사라져서 좀 공포심과 긴장감을 높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노후화가 됐다면 북한의 잠수함 전력 너무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동서해의 NLL이라고 하는 해상의 그 휴전선과 같은 선이 분명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동서해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물속으로 다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잠수함을 개발했었고요. 그 잠수함을 개발한 기술의 수준은 그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록 노후화된 장비가 많기는 하지만 이런 잠수함 같은 것은 어떤 전세의 국면을 갖다가 일거에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이번에 그 없어졌다고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연어급 잠수함 같은 경우, 잠수정 같은 경우도 이것이 북한의 그 특수작전 요원을 갖다가 수송하는 잠수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해상에서 활동을 했었다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한 대 한 대 추적을 해야 될 그런 부담감이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네. 지금 작전 중에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